예, 한판 승부 한판 썰전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들으신 김에 오늘 양당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TV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선거 광고, 양당 후보의 광고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의 상처 대부분은 약자 편에서 싸우느라 생긴 것이라고. 큰 미움이 있다 해도 더 큰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너무나 힘든 코로나 위기 극복, 너무나 어려운 경제 위기 해결, 누가 더 잘해낼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세상에 혼자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응원으로 우리 모두는 성장합니다. 윤석열은 국민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국민이 계셨기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으로 오만한 정권과 기득권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내일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낮은 자세로 따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2번 윤석열. 예, 저희가 양당의 광고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저희가 아니 안 받고 틀어주신 거예요? 안 받고 틀어주고 있어요 지금. 예, 양당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저 오늘 나오는 광고만 보면 예, 저는 국민의힘이 점수를 좀 더 따게 생겼어요. 아, 국민의힘이 더 잘 만들었다. 예, 잘 만들죠. 정서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광고를 하려면 지금 솔직하게 지금 뭐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싫어했다 이야기를 나열하는데 네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이상민 의원 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국민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주의 핵심은 뭐냐? 예,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말을 잘 바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이 말 해도. 그럼 본인이 정말 광고를 하려면 그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래야지 뭐 그러지 않고 딴 이야기 자꾸 한 거 그거는 국민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예. 국민 여러분들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압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자주 바꾸고 그런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든지 뭐 그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저 사람 솔직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 해봐도 소용이 없고. 예. 그냥 첫 회니까 첫 회 광고는 좀 정서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좋으니까. 예. 그 광고 화면도 그러고. 네. 저 둘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의 광고가 좀 더 광고가 승이다라고 네. 평가해 주셨고, 자, 이어서 이상민 의원님. 정반대인데요. 정반대입니까? 어쨌든 이재명 우리끼리 뭐 정반대 할 거 없지. 아니 저는 이재호 대표님께서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경주이씨 형제간 아닙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예. 근데 하여튼 제가 이게 볼 때는 이재명 후보 물론 윤석열 후보 그 캠프도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도 잘 공을 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적으로 이제 접근을 둘 다 한 것 같고. 예. 예. 그 화면이 어두워요. 저도 저렇게 하면 대선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십시오.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진 작가님이랑 김 소장님도 감상평 드릴게요. 진 작가님도.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거는 좀 평범한 그 이미지 광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보보다는 국민들 얼굴이 좀 많이 나왔다. 국민들 얼굴 많이 비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타겟층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일반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고,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들의 비토층의 감정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다 좋은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변명성. 뭐가 많은 게 아니라 이거 사실 유시민 씨가 했던 그 변명인데 그게 사실 또 국민들 염정을 지른 발언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거보다는 좀 더 진솔했어야 진정성 됐다. 있게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미학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네? 미학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거보다 미학적으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께 저는 좀 마음에 미학적으로는 더 들고요. 이재명 후보 영상이 더 왜냐하면 나왔다. 흑백으로 처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다만 이제 딱 들었을 메시지 때 내용 어둡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김상희 소장님. 이재명 후보 공약 이제 광고가 약간 40, 50대 남성층이 봐서 좋아할 것 같은 인상이었던 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부동층은 제가 생각에 20, 3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더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서요. 광고가 조금 더 타겟을 정교하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그냥 나름의 감상평을 드리겠습니다. 김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본인이 보기에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보기에 좋은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저조라고 할 광고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발언, 이제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호 상임고님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야 윤석열 후보의 정고의 적폐청사이잖아요. 예. 2년 동안 내내 검찰 총장하면서 적폐청사만 했으니까. 예. 그야 정고이니까. 그걸 또 하는 건가요, 그럼? 정고이니까 자연적으로 그야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걸 갖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대통령 대응이 나는 잘못됐다고 그걸 키웠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어떤 권력이든 적폐가 있으면 청산해야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면 될 걸. 예. 그걸 마치 무슨 자기 감옥 잡아가는 것처럼 난리를 쳐버리니까 그게 부각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그래 잘못했으면 그 새로운 정권이 지난 정권이 잘못했으면 그야 수사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으면 대인다운 데다가 대통령다운 데다가 국민들도 그렇지 않아 넘어갈 텐데 그걸 민주당에서 발칵하고 청와대에서 발칵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만두면 금방 감옥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겨버리잖아요. 예. 그게 패착인 거고 물론 대통령 후보가 기획 수사를 한다든지 표적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그야말로 보복성 수사는 하면 안 되죠. 예. 나 발언도 그냥 일반적으로 적폐가 있으면 청산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게 하기보다 조금 더 톤을 낮추어서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거죠.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다들 알아듣는 건데 예. 자기가 언제 적폐청사에 몸에 배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그때 그냥 서슴없이 그 말을 썼는데 그리고 이 정권은 사실 적폐청산에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정책 1위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상대를 적폐로 규정해놓고 찾아내겠다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썼던 말인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민주당 분들이 좀 약간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이상민 의원님. 그거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 자체가 적폐 정권이니까 이 사람들 한 개 적폐밖에 더 있나요? 네. 5년 내내 한 개 다 적폐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당선이 되시면 적폐청산을 본격적으로 시원하게 하시겠네요. 적폐청산이 아니라 이미 없는 걸 찾아내지 않아도 법에 걸려 있는 것만
공정하게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 뭐 아니겠어요? 윤 후보님 본인도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검찰까지 적폐로 이미 규정을 해놓으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후보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뭔가를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엄청 그렇죠. 예. 그 뭐랄까 그 화끈한 수사를 갖다 하는 것,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 정도까지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정치 문화에서 이제 적폐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은 딱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놓고 넌 죄가 있을 거야 단정해놓고 뒤지다가 안 나오면은 뭐랄까 옛날에 별건 수사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자, 이상민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전공이지. 자, 민주당 예. 정권 적폐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가 평생 특수부검사 남 죄 파헤쳐서 추궁하고 거기에도 오류가 있겠죠. 또 본인도 사실은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자기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또 깔끔하게 뭐 처리도 못한 상황에서 처지에서 뭐 적폐 운운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하는 국민들 입장이나 반대 정파에서는 반감을 갖는 건 틀림없죠. 앞으로 국가 운영은 조금 더 국민 역량을 총결집시킬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데 자꾸 지난 일 가지고 뭐 이렇다 저랬다 하면 끝없이 과거 퇴행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극단적인 대립만 남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그 발언은 언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런 마음씨를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네. 다시는 이 나라에 적폐청산 같은 그런 용어로 지난 전 정권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거나 또 기획하거나 뭐 표적하는 거는 그는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기가 적폐청산을 했는데 자기가 후보가 되어서 그 말을 다시 쓰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뭐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온갖 군사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좀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혀 그에 대한 인간적이라면 사실은 정치 보복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응징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거 일절 안 했거든요.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용어를 뭐 본인이 그렇게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드러나 있는 부패나 비리나 부정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말 안 해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냥 묻고 가겠어요. 나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굳이 후보가 말을 안 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야단 그런 거잖아요. 야단 원래 그런 거니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같은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 그 말의 의미는 지난 정권뿐 아니라 현 정권에도 칼을 대는 그런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김호수 같은 검찰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임명권자가 제시하는 후보에 대해서 예. 그 적합 여부를 근데 이제 따져야 후보가 되겠죠. 둘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쪽 정권 저쪽 정권 상관없이 칼을 내는 후보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정권과 좀 소통할 줄 아는 이른바 그런 검찰총장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검찰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예. 검찰권이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마구잡이 휘둘르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잉 금지. 말하자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가장 최소한도의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된다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을 다 법 배운 분들이니까 그거에 유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법개혁안을 내놨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법의 독소장 폐지하겠다. 이제 검찰권을 좀 강화하고 독립
독립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인데 이 공약은 아니 이상민은 근데 어떻게 말은 들으셨어요? 내세우는 건 뭐 검찰권의 독립성, 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뭐 그거는 뭐 그럴 듯한데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통제로부터 다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검찰도 역사적인 우리 경험치에 따르면 네. 온갖 오류가 있었고 오남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하나인 검찰에 대해서 통제하고 재조정을 하라라는 게 준엄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를 문재인 정부가 실행을 했는데 다 완수하지 못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건 공약을 보면 뭐 독립성 무슨 자율성 이런 건 좋은데 근데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권의 행사도 사람이 하는 행사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남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제나 통제는 없는 겁니다. 예. 예. 자, 이재호 상임고문님. 근데 분명한 건 이런 걸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네.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를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의 그 폐단이나 여러 가지 잘못으로부터 정권이 교체된 건데 네. 본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다시 자기가 지적했던 문재인 정권의 폐단과 똑같이 네. 공정하지 못하거나 상식에 어긋나거나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하면 그건 국민들이 가만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옳지 않죠. 그건 역사를 퇴행시키는 거니까 그런 단순히 명패를 대통령 문재인에서 대통령 윤석열 명패만 바꾼 뿐이지 하는 거는 전 정권이나 똑같이 되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 정권도 교체하지만 뭔가 좀 이 정권보다 더 나은 좀 발전된 정치를 해달라. 이것을 바라는 건데 정권만 바꿨는데 하는 짓은 똑같으면 그거는 옳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 그 지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됐던 당시엔 사실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들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검찰 인사에서 공안부장하고 형사부장까지를 전부 다 특수부 출신의 검사장들을 다 채워 넣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안은 공안 라인이 있고 형사는 형사 라인이 있는 건데 거기에 전부 다 자기 측근들을 심어서 대검도 다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들로 다 채웠던 그 장면을 바라봤던 국민들의 우려가 저분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또 저런 식으로 가까운 분들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걱정도 있는데 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청산에 총대를 맨 것 아닙니까? 전 정권의 대통령 둘만 잡아간 게 아니라 거의 전 정권의 인사 1000여 명을 수사를 하고 200여 명 구속시켰잖아요. 그걸 높이 사서 문 정권이 윤석열을 지지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렇게 전 정권에 대한 부정과 부패를 수사하는 저 눈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복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 얘기 좀 많이 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배우자 이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양당 대선 후보의 그 배우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두 후보의 배우자들이 나오게 될까요?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그 두 배우자가요. 예.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골치 아픈 양김씨인데 예. 내가 볼 때는 예. 뭐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뭐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 둘 다. 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얼굴 내밀고 선거운동하러 다니면 예. 국민들이 야, 당신이나 잘해라. 야,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두 분에게 다 공이 그런 말이 나올 수 똑같이 뭐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예. 내가 볼 땐 다 똑같이 양김씨가 똑같이.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려면 예. 이번 선거운동은 그냥 안 나타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 두 분 가만히 다 있는 나오지 게 말아야 도와주는 되는. 거다. 두 분 가만히 다. 있는 게 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 도와주려면 예. 대통령 되고 나면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게 도와주는 거고. 그렇군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까. 예. 김건희 씨 오늘 이제 그 한 언론사를 통해 모습 드러냈죠. 극동방송 이사장인 그 김정한 목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아직 자숙 중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뭐랄까 무속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뭐 무속 논란이 피해지는 건 아니고 예. 그분이 뭐 언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를 뭐 좀 영향력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니까 뭐 그래 만난 거겠지. 근데 예. 말하는 걸 보면 뭐 문화예술계 쪽에 예. 뭐 하려고 이렇게 선거운동 도와주는 거를 하려고 뭐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화예술계에 무슨 영향력이 있나? 아, 예. 나름대로 뭐 굵직한 전시를 몇 개 하긴 했더라고요. 아 전시회 한 거 하고 문화예술계 전시회 몇 번 하면 나 문화예술. 예,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요. 김정한 이사장.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그 배우자들의 그 국민적 시선이 매우 곱지 않기 때문에 네. 자중하는 게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자중을 배우자 해야 되고. 김혜경 씨도 굉장히 논란이 많죠. 법인카드 유용 논란.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황제 갑질, 불법 갑질이라고 말하는 그 과잉 의전 논란도 있는데 그 김혜경 씨도 역시 같은.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 골치 아프다니까요. 뭐 거기에 뭐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봤자 예. 할수록 더 저는 그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호 상임고문님도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전 뭐 전체 똑같은 입장. 그렇군요. 나도 안 알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이상민 의원님이 이제 그 최근에 또 이제 지난 주말에 누설했던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다리를 뻗었던 그 사진 논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고모님은 그 논란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지적은 뭐 할 수 있는데 예. 그 본인 좀 신중하지 못한 거지. 음.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해명이 예. 그 측근들이 네네. 그 해명하는 게 나는 그게 좀 잘못됐다. 뭐 어허. 다리에 뭐 경련. 경련이 일어나서 네네. 뻗었다 그러는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 뻗으면 안 되지. 일어서서 뛰든지 아니면 경련이 나면 다리를 이렇게 나란히 하든지 해야지.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 다리를 꼬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준석 해놔요. 대표가 해명했던 내용인데 네, 근데 그 그건- 해명이 예. 그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후보는 애쓰는데 네. 주변의 사람들이 졸랑대면서 다 망친다니까. 아니 그 해명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확인을 해봤더니 사진을 찍으신 분도 언론인이었고 올리신 분도 언론인이었더라고요. 이 필터링이 안 된다는 문제도 참 많이 좀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어쨌든 감이 없는 거지. 그리고 감이. 예. 본인도 감 없고 해명하는 사람도 그렇게 엉터리로 해명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부득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예. 그 의자 좌석에 예. 발을 올린다는 건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 올려서 신발 벗고 올리지. 예, 그렇게 하고 그것도 주위에 눈치 아니 근데 보고 신발 벗으면 발냄새 그 양말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뭐 또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쪽 또 뭐 흡연 뭐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또 담배 흡연 피우는 장면 사진이 했더니 나왔거든요. 뭐 그 뭐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법으로 금지된 그것도 건 더 아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둘 다 똑같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너무나 뭐랄까 사실 별건 아니에요. 매너, 에티켓의 문제잖아요. 그냥 가볍게 꼬집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엄청난 정치적 중요성을 그러니까. 가진 것처럼 언어의 인플레이션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좀 막 조잡하고 알겠습니다. 미치다는 생각이 이제 마무리할 들거든요. 시간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22일 남은 선거, 이제 남은 대선 기간 각 당의 후보들에게 조언을 1분씩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윤 후보님은 남은 기간 동안에 예, 비전을 비전. 국가 비전 정권이 교체가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문재인 정권이 만든 나라와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제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남은 기간 동안에. 비전을 보여줘라. 예. 예. 자, 이상민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통합정부는 조금 더 아주 그 비전으로서 지향점으로서 매우 좋은 지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담는 노력을 국민들한테 담아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하듯이 평정심을 잃지 말고 여론조사에 그야말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아주 꿋꿋하게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예. 라고 두 분께서 각 후보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판 썰전 오늘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